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 시점에서 저희는 투자 방향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오늘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종효 이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흐름부터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분석까지 해보겠습니다. 거래가 늘지 않는 시장을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사님,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래가 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올 게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잭슨홀 미팅도 기다렸는데 지났고요. 그와 관련된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요. 엔비디아 실적도 좋았죠. 그런데도 전혀 거래가 늘지 않고 있다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거나 아니면 누구도 주식을 살 수밖에 없을 만큼 매력적인 상황 혹은 우리가 포모라고 부르는 다 주식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나타나야 될 텐데 뭐 그런 게 나타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크게 손실 보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뭐 이익이 나고 있는 사람들도 팔 이유가 별로 없고 그렇다고 지금 손실 본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바꾸기도 부담스럽고 손실을 확정하기도 싫으니까 거래가 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매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우려가 사라지는 두 가지가 아직 모두 나타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는 뭐 9월 달까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래가 늘기 위해서는 좀 불안한 이 시장의 해소가 돼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요. 9월까지 이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에 좀 눈에 띄었던 섹터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3개의 섹터를 꼽아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방산 이야기는 어제도 살짝 해주셨고요. 특히 오늘 강한 자동차나 조선 이 두 섹터의 특징은요. 제가 발견한 건 외국인의 수급이었어요. 특히 조선 안에서 하나오션은 9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거 좀 기분 좋게 의미 있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어떻게 보면 허가는 HD그룹보다 먼저 땄는데 네. 그러니까 미군 MRO와 관련된 수출을 먼저 땄잖아요. 근데 그 수주는 먼저 땄는데 그 허가는 나중에 땄죠. 뉴스는 먼저 나왔지만 실제로 허가를 먼저 득한 건 HD현대그룹이고요. 그다음에 그 나중에 허가를 득했고 근데 실제 수주는 또 하나오션이 먼저 땄단 네. 말이죠. 그래서 상선이 올라갈 때는 하나오션 주가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조선주는 전부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내려간 상황인데 하나오션은 그때 오른 게 없다가 최근에 안 오르고 잘 버티고 있는 중인데 뭔가 독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제가 뭐 이 시간에 3달 전에 조선주를 엄청 좋게 말씀드렸다가 한 달 전부터는 경계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수익성이 별로 높지 않은데 환율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매크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여전히 조선주에 대해서는 예전에 싸게 사지 않았다면 지금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달려들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자동차야 뭐 이틀 전에 큰 호재 나왔으니까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도 이제 또 다음 달에 추가적인 컨퍼런스 네.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업종을 묶으면 특징은 뭐냐면 우리 시장은 최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반등할 때 기존의 주도주가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쉬고 있던 종목군들이 한 번씩 순환이 도는구나. 어저께 2차전지, 뭐 바이오 정도를 제외한다면 어제는 2차전지, 맞아요. 오늘은 자동차,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들의 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순환 이어질 가능성 그러면 9월에도 좀 열고 보시는 거죠? 뭐 방산 정도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동차 큰 매력 없어 보이고 조선도 지금 뭐 그렇게 큰 매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싸게 산 게 아니라면 조선도 지금 자리에선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조금 없다라는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어떤 분석으로 김종효의 픽을 만나보게 될까요? 지금 계속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 투자 전략을 제시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취약지구 붕괴가 시작되었다. 미국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취약지구 사실 밤사이에 GDP 이런 거 발표된 거 보면 상향됐잖아요. 그럼에도 붕괴가 있다라는 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얘기입니까? 네,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취약지구 붕괴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부터 공포 시작 이 얘기가 정확하게 틀린 얘기예요. 네. 취약지구가 붕괴됐다고 해서 경제 붕괴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뭐 화재가 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경제 붕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조그만 구멍 자체가 하나의 또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자는 정도의 네. 의미지 이걸 뭐 자극적으로 하락 시작이네 또 뭐 이상한 얘기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안 하고 있는 얘기를 끄집어서 하는 것뿐이에요. 네, 김종효 의사님 항상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왜라는 궁금증을 다세요. 그게 우리가 팩트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그 근거들을 하나씩 찾아서 중심 잡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열어볼 텐데요. 볼까요? 여전히 남은 매크로 변동성. 일단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이제 총 합쳐서 남은 기간 동안 몇 bp가 내려갈 것인지도 궁금증이고요. 무엇보다 매크로 변동성 하면 대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 2, 3주 전부터 계속 현금 확보하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있는데 여전히 그 전략을 바꿀 이유가 9월 달에도 전혀 없다. 즉 9월 달 전략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제 해리스의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뭐 최근에 이제 해리스가 굉장히 강조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이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이 회색 음영 지역이 대선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모두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정부의 정책을 바꾸던 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던 상관없이 항상 뭔가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나타나고 정책적 불확실성은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진검승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리스도 나와서 정말 뭐 연설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트럼프와 이슈 파이팅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유색인종의 강력한 지지는 정말로 투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확인이 이제부터 열어지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크로 변수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9월 달이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가 이제 빅스가 가라앉았지 않았냐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타났던 변동성의 핵심은 빅스가 아니죠. 빅스는 사후적으로 움직였던 것뿐이고 모브입니다. 즉 채권 변동성이 문제였고 이 채권 변동성은 결국은 BOJ와 연준이 정책을 결정하면서 여전히 금리 변동성을 나타낼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변동성의 총합, 매크로 변동성, 매크로 위험의 총합은 결국 모브라고 하는 채권 변동성과 빅스라고 하는 이 옵션 변동성 두 가지를 합한 값이 될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9월 달에 중요한 정책 결정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환율이나 금리 같은 매크로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9월 달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확보된 현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크로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황, 9월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다. 형 구간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점검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죠. 미국의 소비입니다. 일단 성장률이 발표된 걸 보면 상향이 되었고요. 그 배경에는 강한 소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면 뭘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의 소매 종목군들의 주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먼저 안 좋은 쪽을 좀 볼까요? 자, 안 좋은 쪽을 좀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샵들, 1,000원짜리 샵들인 달러트리와 달러제너럴이 오늘 주가가 하나는 30%, 하나 10% 급락했는데 자,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와 가장 붙어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의 특성은 물론 대도시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중소도시나 아니면 시골 쪽에 10,000개 이상의 점포를 공격적으로 확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2021년, 2022년 코로나 구간에서 가장 큰 수익을 거뒀던 그런 업체들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소비의 근간은 뭐였습니까? 정부의 돈살포였거든요. 근데 그 정부의 돈살포가 이제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미국인들의 전체적인 초과저축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구간과 동시에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전망을 낮췄고 그러면서 주가가 30%가 급락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저가로 두 종목 모두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재밌는 것은 월마트, 코스트코 홀세일, 베스트바이는 신고가를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취약지구에서는 분명히 뭔가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 민감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우리가 봐야 되는 대선 변동성과 결부지어서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미국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그게 뭐 백인이든 유색인종이든 상관없이 최근에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국 대선에 있어서 하나의 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추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의 양극화가 더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양극화는 이미 꽤 벌어진 상황이고요. 시작됐고. 그나마 취약지구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요. 월마트에 대해서 빅테크보다 잘 나가는 월마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달러트리, 달러 제너럴의 오늘 흐름을 본다면 실적 부진, 이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거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9월을 향한 투자 전략 어떤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봐야 될까요?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주식이 아닌 선물로 속도 조절을 한다. 어떤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외국인은 8월 들어서 명확합니다. 하반기 들어서 명확하죠. 주식을 안 사고 있어요. 네. 물론 뭐 반도체 팔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큰 긴 그림에서 보면 지금은 주식을 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정 부분 뭐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버텨주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선물로 매수하면서 자기들은 주식을 조금 팔고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수를 유도해서 증시를 좀 안 빼는 듯한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식 매도를 편하게 좀 유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현물 쪽에서는 지금 7월 들어서 명확하게 주식을 사고 있지 않은 가장 위에 있는 그 짙은 외국인들이 연초에 23주를 샀는데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안 사는 모습 정도이죠.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의 누적 포지션을 보면 분명히 매도로 시장을 급락시켜 놓고 최근 들어서는 일정 부분 포지션을 줄여서 그런데 미결작정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전혀 매수하지 않고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줄여서 시장의 반등도 좀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 정도를 유발해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어쨌든 주역은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도 없고 매수 주체도 없고 매수 주체인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시그널은 그냥 보합 정도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본다면 9월 달에 주식을 왜 사야 되지? 사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혹시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 정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의 장난이라는 말도 정말 많이 나오는 요즘이었거든요. 오늘 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실까요? 일단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와 정말 많다라고 하긴 아쉽고 그렇다고 안 산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일단 뭐 종가에 이 정도가 유지되는 얘가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포지션이 새롭게 신규로 늘어나면서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상황이라면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개수도 중요하지만 신규 거래가 증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신규 거래가 일부 늘고 있는데 최근의 특징은 종가의 대부분 다 말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수를 내린다는 게 아니고 포지션의 증가가 말아 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포지션의 증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가격을 롤링하는 거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최근 현물 쪽에서는 전혀 힘을 주지 않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외에는 별 매매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매수 주체가 없고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결론 도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럼 저희가 9월 투자를 나서야 되는지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중에 뭘까요? 네, 지금은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여전히 현금이 우선돼야 되는 보수적 관점이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뭐 예를 들어 지수가 급락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전부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급등하면서 거래가 막 늘어나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때가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에서는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현금 확보를 여전히 우리는 하는 게 좋겠다. 9월에 그럼 급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코멘트를 주셨잖아요. 어떤 업종일지 물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혹시 염두하시는 쪽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에서는 그 기대를 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AI 때문에 반도체가 좋아진 건 맞는데 네. AI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전혀 줄지 않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 투자의 핵심은 당연히 미국으로도 일부 가지만 국내 투자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가 결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만약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면 뭐 저는 여전히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유효하시고요.
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투자와 결부돼서 같이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아니 오늘 단독이긴 한데 뉴스 기사 하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의 빅딜이 17년도에 하만 이후에 계속 잠잠했는데 오늘 또 하나 가능성이 좀 제기됐더라고요. 네, 아마 노키아 얘기를 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그건 뭐 좀 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별로 성과가 안 나니까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데 이재용 회장은 5G 장비를 포함한 통신 장비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속 해외로 돌면서 이 장비를 팔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 딜을 했었고요. 만약에 노키아를 인수한다면 상당 부분의 이제 그 범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화웨이가 밀려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은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일부 움직이고 있는 뭐 네트워크 장비 쪽의 네. 종목군들도 뭐 의미를 시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일단은 단독 기사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게 사실화된다면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도 저희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